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연세스 대표원장 김상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갑상선 수술 흉터와 각종 외상성 흉터 관리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흉터 레이저, 뉴 울트라펄스 앙코르 레이저 같은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흉터 때문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흉터 종류를 보면 미용 성형, 가슴 성형이나 코 주변에 콧볼 축소술 이런 거 하시고 나서 남은 흉터, 선상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갑상선 암 제거 수술 하시고 나서 목 부위에 선상에 흉터가 지잖아요. 이제 보기가 싫으니까 신경 쓰이시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시니까 흉터 제거차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어디에 찍혔거나 넘어져서 다쳤거나 하는 것들 치료받으러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건강검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직종에 따라서 다른데 1년마다 하는 직종이 있고 또 2년마다 건강검진을 꼭 하는 직종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갑상선과 관련된 호르몬 검사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초음파도 하게 되고 그래서 갑상선 암들이 많이 조기에 발견이 되고 또 이거에 특화된 병원에서 또 수술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갑상선 암이라는 게 5년 생존율이 굉장히 좋아서 악성은 아니고 잘 치료되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하시고 나면 우리가 모든 수술하고 나면 흉터가 얼마나 지는지 이게 없어지는지 관심이 많잖아요. 대개는 이제 갑상선 암 수술 같은 경우 요즘엔 겨드랑이로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흉터라는 게 이제 싫으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하고 나면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제 실밥을 제거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녹는 실로 많이 해서 굳이 제거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실밥을 제거하고 나서 길게는 3주 정도까지는 요즘 이제 그 3M에서 나온 스테리 스트립 있죠. 그걸 많이 붙여두죠. 이제 상처 방향이 이렇게 생겼다면 그거와 직각 방향, 수직 방향으로 해서 붙여두는데 왜냐하면 실밥을 뽑고 나면은 이걸 모아주는 힘이 없어지잖아요. 상처가 벌어지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벌어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스테리 스트립 같은 걸 많이 붙여두고 이거 붙였을 때는 우리가 샤워 같은 거 할 때도 그대로 두고 하다 보면 이제 한두 개씩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는 부위만 이제 추가적으로 붙여주면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실밥 제거하고 2, 3주 스테리 스트립하고 그 다음에 어떤 관리를 하냐면 상품용으로 많이 나오는 시카케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실리콘 성분이거든요. 대개는 실리콘 성분이나 양파 추출물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패치 같은 걸 붙이거나 아니면 겔, 연고 같은 걸 바르기도 하는데 낮에는 패치, 실리콘 성분으로 되어 있는 패치를 많이 붙이시고 저녁에는 이제 연고, 겔 같은 걸 많이 바르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런 흉터 연고나 패치 같은 경우를 보통 수술하고 나서 6개월까지도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 연고 같은 경우 이제 발림성이 좋긴 한데 이거 이제 잘 묻어나죠. 그리고 잘 닦이고 그런 단점이 있고요. 패치 같은 경우는 압박 효과도 있고 보습 효과도 있긴 한데 안 좋은 게 관절 부위 같은 데 붙여놓으면 잘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수술 부위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흉터 레이저를 하게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 1개월 뒤부터 흉터 레이저를 한 달 간격으로 많이 들어가요. 저희 병원도 흉터 레이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대개 병원에서 운영하는 흉터 레이저는 크게 성분으로 봤을 때 레이저 상품명을 말고요. 성분명으로 봤을 때는 어뷸 야그 레이저 같이 이렇게 깎는 레이저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프락셔널 레이저라고 탄산가스 베이스의 레이저인데 이런 건 이제 뭔가 조여주는 레이저거든요. 그래서 빔이 이제 진피층에 들어가서 콜라제네시스를 일으켜서 상처 회복을 돕는 레이저들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가 갑상선 수술하게 되면 지렁이 기형하는 것처럼 약간 융기된 모양으로 나와요. 이런 경우는 이제 흉터 레이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료할 때 트리암시노롤이라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같이 주사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런 비후성 흉터가 수술 자국을 약간 벗어나서 더 거대하게 생겼을 때 보기 싫게 생겼을 때 이건 켈로이드성 흉터라고 하는데요. 얘는 약간 치료 결과가 안 좋죠.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또 수술하더라도 수술 자국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치료는 한 달 간격으로 많이 하게 되고요. 하고 나면 그 부위가 많이 붉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부위에 듀오덤을 붙여드려요. 듀오덤을 붙여드리면 이제 살이 더 잘 차오르는 효과가 있고요. 창상 피복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처방해드리면 같이 더 살이 차는 경우가 있고요. 환자분들 많이 걱정하시는 게 비용적인 문제인데 저도 이거를 치료를 해보면 실손보험이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용 때문에 미용 수술하다가 생긴 흉터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 적용이 잘 안 되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암 치료 하다가 생긴 거기 때문에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담당자랑 잘 알아보시면 해당 병원에서 서류 같은 거 잘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시술 자체는 비급여예요. 근데 잘 모르시는 그 담당자분들은 레이저 시술이 비급여니까 이건 실손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맞지 않고요. 우리 환자분들 정형외과에서 치료 받으셔도 정형외과에서 비급여 시술도 많이 있죠. 그리고 급여되는 시술도 있고 그렇지만 질병 자체가 급여가 되는 질병이면 비급여 시술 받으셨어도 실손보험 다 돌려받잖아요. 마찬가지로 레이저가 비급여 시술이긴 하지만
상병 자체가 흉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용 시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건강보험으로 해서 비급여를 내려드리거든요. 해당 병원에서는. 그러면 실손보험 적용을 받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미용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갑상선 수술 흉터 관리하고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